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내일이면 다시금 평일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일요일은 시간이 참 느리게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요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일요일의 마무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는지 주요 소식들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6월 셋째 주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비트코인의 가격 기준 소폭 오르는 듯 보였으나 다시금 하락 및 조정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그리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 오랜만에 나온 인물이죠. 애널리스트 톰 리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윗에 움직이는 비트코인의 시장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하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톰 리라는 인물의 경우는 이 기사에서 한 개인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은 비트코인 시장에서 아직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입증한다 이야기를 했었죠. 이 발언을 보았을 때 톰 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그리 좋은 기조를 보이는 인물이 아닌 것 같으나 사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내재 가치와 펀더멘탈을 상당히 높게 보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지난 2월 톰 리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장기적인 관점 금보다 낫다 언급을 했었는데 앞서 언급의 경우는 말 그대로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까지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이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비트코인 ETF를 승인시킨 퍼포즈 이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도 많은 언급들이 나왔습니다. 캐나다의 비트코인 ETF의 경우는 가파른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보유량이 증가 중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캐나다 비트코인의 시장 참여자들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박앤세일이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명 애널리스트 비잔틴 제네럴에 따르면 퍼포즈 비트코인 ETF로의 자금 유입은 캐나다인들이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개의치 않고 있음을 시사하며 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성이 그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언급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성은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시어 시장을 이기려는 투자가 아닌 시장과 함께하는 투자를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하는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왔던 주였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창안자의 경우는 이러한 언급을 했었죠. 볼린저 밴드를 고안한 존 볼린저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바닥에 위치했다, 상승을 타진하고 있다. 다음 첫 번째 진짜 목표는 이전 가격의 레인지 저항선인 48,000에서 5만 달러이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 유명 애널리스트 플랜B의 경우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였었는데요. 유명 크립토 애널리스트 플랜B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스톡 플로우 및 온체인 시그널 포인트 모두 불마켓 두 번째 상승장이 진행을 가리키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는 참 오랜만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억만장자로 유명한 팀 드레이퍼의 경우도 오랜만에 암호화폐 시장에 얼굴을 비쳤었는데 억만장자이자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인 팀 드레이퍼의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낙관적이다. 2022년 말 또는 23년 초 비트코인의 가격이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추가적으로 오마의 현인입니다. 그 워렌 버핏을 강력하게 디스를 하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비판을 넘은 비난을 하는 인물이죠.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버핏에게 속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버크셔 해서웨이가 비트코인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이는 기업의 입장일 뿐 공식적인 버핏의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죠. 이런 상황 속 팀 드레이퍼의 경우는 이러한 언급을 했었습니다. 워렌 버핏의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놀랄 일도 아니다 이야기를 하며 버핏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은행과 보험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웃돌기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해석을 하며 추가적으로 버핏의 경우는 새로운 탈중앙화된 경제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 단언을 했었습니다. 참 최근 들어서 많은 전통적인 투자자들에게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워렌 버핏의 입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나의 의견이 바뀌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될 날이 오게 될지 빠른 시일 내에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최근 비트코인의 고래들이 축적을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마켓 분석 업체이죠. 센티멘트에 따르게 되면은 100개에서 1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소의 경우 지난 25일간 9만 BTC를 축적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센티멘트의 경우는 16일 트위터를 통해서 이들 주소는 총 911만 BTC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4월 23일 이래 7주 만에 최대치로 비트코인의 총량의 48.7%를 차지한다 언급을 했었는데 이러한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온 후 이틀 뒤 비슷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센티멘트에서 소식이 나왔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35,500달러 선이 무너지며 6월 12일 수준으로 되돌림되고 있다. 이에 1000BTC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경우는 축적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주며 10개에서 1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경우는 위축되지 않았으나 이와 반대로 적은 물량을 보유한 주소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전형적으로 적은 물량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는 시장의 하락과 조정에 견디지 못하고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 물량을 오히려 기관 및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는 웬 떡이냐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대규모로 매집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 최초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며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트리거를 당겼다고 평가받는 기업이죠. 바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입니다.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추가 매수를 위해 거액 자금 조달 계획을 이제 짰었는데 무려 10억 달러의 주식을 발행한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경우는 최대 10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발행하여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대략 금액적으로는 한화 대략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현 시점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92,079개라고 하죠. 이 정도면 비트코인의 홍보 기업이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참 안타까운 소식들 또한 좀 많이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이제는 승인이 나지 않을까 하였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기가 되면서 그래도 이번 6월에는 승인이 나진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ETF 소식인데요. 지난 6월 16일이죠. 수요일 이 소식이 먼저 나왔었습니다. 미 SEC의 경우는 크립토 인사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에 대하여 7월 27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었는데 이때 당시 6월 17일로 예정돼 있던 바네크사의 비트코인 ETF에 대한 소식이 안 나와서 별탈 없이 진행이 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하루 뒤 이러한 내용이 나왔죠. SEC에서 바네크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를 7월 27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이 나온 것이죠. 참 이때 당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안타까워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 캐나다와 브라질 등 다른 국가들은 비트코인 ETF를 계속해서 승인하고 있는데 왜 글로벌 금융의 중심이라고 하는 미국의 경우 승인시키지 않는 것일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였었습니다. 미 SEC의 경우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결정이 참 난해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무적인 일은 바네크사의 비트코인 ETF에 대한 예비 승인 심사는 완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미 SEC의 경우는 예전부터 암호화폐 시장이 대부분 주식에 가깝다는 입장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엄청나게 성장해버린 코인들을 모두 증권형 토큰으로 몰아가기는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닐 겁니다. 증권형 토큰을 없애기 위해서 전체 코인 시장을 죽이는 판단을 할 수는 없을 텐데 미 SEC의 연장 소식의 경우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뿐 아니라 글로벌적인 경제와 함께 묶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서 지위를 내준 국가가 또 탄생을 했죠. 이뿐 아니라 각국에서 너도 나도 비트코인으로 법정화폐를 만들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탈달러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와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천문학적인 달러화 양적 완화로 인해 인플레이션의 이제 위험과 금리 인상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 미국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현재 앞서 탈달러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미국이 현재 금융의 패권을 중국과 다투고 있는 치열한 상황 속 미국은 반드시 비트코인을 미국의 품으로 미국의 통제권 안으로 이제 넣기를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본인들의 무기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니 말이죠. 현재 세계의 경제 패권 다툼 속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커다란 변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미국의 비트코인 ETF 소식은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승인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글로벌적인 국가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소식들이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소식이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융감독원이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담당 부서로 채택이 된 후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이죠. 화요일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의 경우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장 폐지 종목과 유의 종목 리스트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었죠.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소 정보보호관리 체계와 ISMS를 받은 20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코인 상장 및 폐지 현황 그리고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코인 리스트를 달라고 요청하였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매일매일 투자 유의 종목을 지정하거나 거래 지원 중단할 코인에 대해서 보고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이러한 소식 이후 이제 업비트뿐 아닌 빗썸과 코인원 또한 계속해서 상장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기저에는 이제 이러한 행동의 기저에는 특금법의 개정안에 대한 영향과 은행과의 실명계좌 재계약 건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금법의 개정안의 개정 내용의 핵심은 총 3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가상자산 거래소나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은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가상자산 사업자 및 소속 임직원이 관련 가상자산 거래하는 것도 금지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업자 전산망에 허위로 자산을 입력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작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3가지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빗썸에서 빗썸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빗썸 코인은 빗썸에서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죠. 다만 빗썸 코인을 업비트에 상장시켜 업비트에서는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빗썸의 대표와 임직원의 경우는 빗썸 코인에 대한 거래를 금지시킵니다. 업비트에서 빗썸 코인을 거래하는 것 또한 금지를 시키는 것이죠. 세 번째 내용은 내용과 같이 이제 시세 조작 금지입니다. 거래소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해서 시세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그간 조작을 해왔다기보다는 그럴 여지를 없애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그간 의심들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 또한 제기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가 지난 2018년과는 상당히 다른 상태입니다. 지금의 무더기 잡코인 정리가 중단기적으로는 가격적인 측면 좋지 않을 수도 있으나 언젠가는 맞이했어야 하는 현실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리플 XRP에 관한 소식도 빼면 안 되겠죠. 지난 수요일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미 법원에서 미 SEC와 리플 소송 이제 디스커버리 기간을 60일 연장하겠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소송이 연장되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 SEC의 경우는 현재 시간 끌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과 XRP 투자자 그리고 리플사가 제시하라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들을 볼 때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엔 합의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연도 안에는 그래도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6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던 XRP 유틸리티 포크 스파크 토큰에 대해서 배포량이 변경이 될 가능성이 나왔었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 토큰 공급량 거버넌스 투표를 하여서 이제 리플 XRP 스냅샷 대상 배포량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플레어 네트워크의 공동 설립자 휴고 필리온의 경우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스파크 토큰의 배포 방법에 대하여 일부 지역에서 세무상 수입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토큰의 배포 방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에 스파크 또한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렸었는데 다행히도 휴고 필리온의 트윗에 이러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간단하게 해석하자면 배포에 대한 거버넌스를 호출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나는 그 제안들을 취소하고 있다. 그 분배는 15% 그리고 나서 한 달에 3%로 유지될 것이다. 만약 세금이 판매 압력을 유발한다면 지역사회에 의해 분배를 줄이기 위한 지배구조 제안서가 제출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냥 간단하게 원래대로 한다는 말인데요. 참으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세금이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 지역에만 변경을 한다는 것인데 앞으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스파크 토큰이 정상적으로 배포가 된 후 XRP에 어떠한 반사 이익이 이루어지게 될지 또 스파크 토큰의 가격이 과연 얼마로 정해져 상장이 되게 될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0.61% 하락한 4,03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2.03% 하락한 248만원대, 3위의 테더에는 이제 그거죠. 환율이죠. 1136원. 그리고 시가총액 7위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5% 하락한 854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의 경우는 45%,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7.2%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신속하고 빠른 정보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